너 정말 아름다워. 그의 말에 연주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연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몸, 자신의 감정,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는 듯했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연주의 속삭임에 진우는 그녀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주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고 진우는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오늘은 62세 정연주 씨의 평생 감춰왔던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30년을 숨죽이며 살아온 한 여인의 가슴 깊은 고백,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연주 씨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오늘도 남편보다 먼저 눈을 뜬다. 30년이 넘은 부부지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제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다. 연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앉는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다. 나는 죽었어. 오늘도 죽은 척하자. 매일 아침 그녀가 되뇌는 주문이다. 남편 김대철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겉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서는 말이 없었다. 처음엔 그저 무뚝뚝뚝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이 무관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번 주말에 수연이네 가족이 온다는데 알아서 해.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났다. 어느새 그들의 부부 관계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지막 부부의 순간은 8년 전. 대철이 회식 후 술에 취해 의무처럼 보낸 시간이었다. 연주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유일한 낙은 딸 수연과의 전화였다. 평범한 직장인이 된 딸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2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눈치가 빨랐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공허함을 읽었다. 잘 지내지 뭐. 내 아빠는 여전히 바쁘고 나는 그냥 살아. 그녀에게 삶은 숨만 쉬는 감옥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또 밥을 하고 잠드는 무의미한 일상. 가끔은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연주는 늘 조용했다. 다들 손주 자랑이나 여행 계획을 떠들 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연주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돈 걱정 없는 생활, 아직도 멋진 남편.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몰랐다. 연주는 오래전에 자신의 욕망과 꿈을 포기했다.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한때 번역가를 꿈꿨지만 결혼 후 그 꿈은 서랍 속에 고이 접어두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아마 이렇게 죽겠지.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창문 너머 세상은 그녀와 상관없는 곳이었다. 어머니, 긴장되세요. 수연의 결혼식 날이었다. 모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주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 덕분이죠.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연주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딸이 자신과는 다른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연주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대철은 사업 파트너들과 건배하느라 바빴다. 늘 그랬듯이. 이 자리 혹시 비어있나요? 낯선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네, 앉으세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진우라고 합니다.
신랑 측 지인이에요. 연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주입니다. 신부 어머니고요. 아,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일반적인 인사였지만 진우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는 연주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를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신랑과는 어떻게 아시는지요? 신랑 회사 선배였어요. 이제는 은퇴했지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진우는 연주의 말에 귀 기울이며 가끔 유머러스한 농담을 던졌다.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 중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라니요. 저 폐암 말기예요. 진우의 담담한 고백에 연주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의사가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래된 친구들 만나고 가보고 싶었던 곳 다니고 그러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네요. 진우의 눈빛은 연주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진우는 요리사였다가 식당 사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요리 학원을 운영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쳤다. 정말 신기하네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왠지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때 대철이 다가왔다. 여보, 나 먼저 가봐야겠어. 내일 일찍 골프 약속이 있어서. 연주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대철은 진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조심히 가요. 대철이 떠난 후 연주와 진우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진우는 연주의 젊은 시절 이야기, 불문학을 공부했던 이야기, 번역가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헤어질 때 진우가 물었다. 연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이후 진우는 정말로 연락해왔다. 저 처음에는 결혼식이 어땠는지 묻는 가벼운 문자였다. 그 후로도 일상적인 안부가 오갔다. 오늘 한강공원의 단풍이 참 곱게 물들었더군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진우의 문자를 받고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가을 날씨였다. 대철은 주말에도 골프장에 가 있었고 집 안은 평소처럼 적막했다.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였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 집에는 그녀의 흔적보다 남편의 흔적이 더 많았다. 대철의 골프 트로피, 대철의 사진, 대철의 취향으로 꾸며진 거실.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손님 같아.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 산책하고 싶네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다.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함께 가실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연주는 손이 떨렸다. 낯선 남자와의 만남. 그것도 단둘이 30년간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갈망이 솟아올랐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 하지만 오랜만에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연주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반포 한강공원 어떠세요? 오후 2시에 만나는 건 어떨지요? 연주는 오랜만에 옷장 앞에서 고민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오래전에 선물 받았던 진주 목걸이를 골랐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작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은빛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빛났다. 연주가 다가가자 진우는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연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예순이 넘어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저 할머니나 어머니로만 불리다가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강변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 연주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간간히 낙엽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한강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벤치에 좀 앉을까요? 진우가 제안했다. 그가 가리킨 벤치는 버드나무 아래 있었다. 나무 그림자가 벤치 위에 그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부인은 지금 어떠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8년 전에 폐암으로 떠났습니다. 연주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후로 사실 사람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진우의 말에 연주는 가슴이 아렸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저도 그래요.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어요. 연주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연주는 손을 빼지 않았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누었다. 진우는 요리사로 시작해 사업을 이끌며 바쁘게 살았고 그 사이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했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후회가 많아요. 더 함께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솔직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어요. 저도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당신과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다음에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연주는 미소 지었다. 진우도 이해해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주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 만남 이후로도 진우와의 연락은 계속되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주로 공원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때로는 미술관도 함께 다녔다.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연주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주는 자신의 마음이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우의 문자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그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건 불륜이야. 내가 미쳤나? 연주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했다.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호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녀의 감정도 깨어나고 있었다. 연주 씨,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군요.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언제나처럼 연주의 기분을 정확히 읽어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말하기 어려운 거라면 괜찮습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진우의 배려심 있는 말에 연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항상 그녀의 경계를 존중해 주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주는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제가 유부녀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연주 씨, 제가 당신에게 무례한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친구일 뿐입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물론 제 마음이 그냥 친구로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연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도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요. 진우의 말에 연주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제가 그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의무감으로 시작해 허무함으로 끝난 그 시간. 그 후로 연주는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냥 엄마고 할머니고 아내일 뿐이야. 여자가 아니라. 하지만 진우를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여자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갈망이었다. 대철이 늦게 귀가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연주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연주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이번 주말엔 안 돼. 친구들이랑 제주도 골프 약속 있어. 항상 그랬다. 대철에게 그녀는 늘 뒷전이었다. 연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연주는 오랜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은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 미경아, 너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 연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인데 연주는 진우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가 미쳤지. 이 나이에.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거지. 너무 오래 참았어. 연주야. 미경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한 남자만 알고 살았는데.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얘기할까?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미경아. 이번 주말에 남편이 제주도 간대. 골프 때문에. 그래, 그럼 너도 제주도 가라고. 그 사람과 연주는 미경의 대담한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렸다. 그날 밤, 연주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신가요? 진우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제주도는 어떠세요? 가을 제주도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1박 2일로 괜찮으시다면요. 연주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밤새 뒤척였다. 남편이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다. 정연주, 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저녁, 연주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주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정말이요? 확실해요.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연주는 남편에게 여자친구와 여행 간다고 말했다. 1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다. 미경에게도 연락했다.
미경아, 나 정말 제주도 가기로 했어. 뭐 진짜 연주야. 너 정말 용감하다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니, 정신 차린 거지. 잘 다녀와. 조심하고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연주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장되세요. 네. 너무 떨려요. 처음이라서. 첫 제주도 여행인가요? 아니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다. 제주도의 가을 바다는 고요했다. 그들은 조용한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주의 머리카락이 날렸고 진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작은 접촉에도 연주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여기 숙소 어떠세요? 제가 예약해둔 곳인데. 진우가 가리킨 곳은 하얀 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아담하고 아늑한 게스트하우스였다. 주변에는 키 작은 귤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연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방 안에는 퀸사이즈 침대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창문 옆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아담한 욕실이 있었다. 따로 방을 잡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녁, 그들은 제주 해안가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와 석양이 보이는 아늑한 장소였다. 진우는 와인을 주문했다. 연주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특별했기에 한 잔을 받았다.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우가 잔을 들었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와인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연주의 입안에 퍼졌다. 2잔째를 마실 때쯤 그녀는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진우 씨, 저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우신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죽어가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진우는 연주의 손을 잡았다. 연주 씨,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젠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돼요. 그의 말에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방 안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연주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있을게요. 진우의 다정한 말에 연주는 눈물이 났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진우의 뺨을 만졌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연주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했다. 그 순간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나이 든 2사람의 만남은 젊음의 열정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진우의 말에 연주는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연주의 속삭임에 진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주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고 진우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다.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제주도의 햇살에 연주는 눈을 떴다. 진우는 그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연주는 변했다. 그녀는 30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롭게 잘랐다. 짧고 단정한 단발이 그녀의 얼굴을 더 젊어 보이게 했다. 옷장에서는 오래된 옷들을 꺼내버리고 새 옷을 샀다. 어머, 연주야, 머리 잘랐네. 완전 달라 보인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존재가 아니었다. 활기차게 대화에 참여했고 가끔은 농담도 던졌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어때?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멋져, 뭐 좋은 일 있어. 연주는 미소 지었다.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다. 연주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불문학 책을 읽기 시작했고 프랑스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대철은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는 달라진 연주를 바라보았다. 머리 잘랐네. 한 달 전에 대철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한 달 동안 아내의 비엔화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요새 왜 이래 옷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딴 사람 같아? 그래, 나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 같은데. 연주의 당당한 대답에 대철은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연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이 지나서야 물어보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만 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물어본 적 있어. 대철은 당황한 듯 했다. 갑자기 그게 뭐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물어볼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대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더욱 커졌다. 연주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맞춰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어느 저녁 대철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야, 정연주 오랜만에 남편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너 바람 피는 거야. 연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다 터무니없어. 갑자기 옷 바꾸고 머리 자르고 나한테 대드는 거.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람 피우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나답게 사는 게 나답게 갑자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대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맞아. 나 미쳤어. 30년 동안 당신과 산 내가 미쳤지.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이제 이렇게 못 살아. 내 인생 다 갔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살고 싶어. 뭐라고 이혼하자. 대철은 눈을 크게 떴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대철은 화를 냈다.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연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미쳤어. 나이 60 넘어서 이혼 세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가서 살 건데 걱정 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연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혼한다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연주는 딸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래.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연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수연아,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어. 알아요. 늘 느꼈어요. 수연의 대답에 연주는 놀랐다. 엄마 눈빛이 항상 슬펐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 같았어요. 연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죠.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수연아, 엄마가 만난 사람이 있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내 결혼식 날 만났어. 하진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엄마를 진짜 사람으로 봐줬어.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한 인간으로.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이런 말하는 게 너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엄마, 수연이 연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와서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연주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봐.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어선 게
연주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연주는 진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따뜻함, 유머 감각, 그리고 그가 폐암 말기라는 사실도 그래서 더 망설였어. 얼마 함께하지 못할 텐데 더 이유가 있네요. 지금이라도 행복해야죠.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잘했어요. 그 짧은 세 마디가 연주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다. 아버지도 곧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화가 나서 그렇지만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연주는 미소 지었다. 글쎄, 그럴까 아버지도 사실은 외로웠을 거예요. 그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엄마 없이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면 어쩌면 아버지도 변할지 몰라. 두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연주는 딸의 이해와 지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수연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엄마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딸의 실망이었는데 오히려 그녀에게서 지지를 받았다. 그날 밤, 연주는 진우에게 전화했다. 딸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어땠어요? 놀랍게도 이해해줘 줬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고. 진우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새 출발을 하려고요. 진우 씨와 함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3개월 후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대철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수연의 중재로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연주는 서울 아파트 대신 위자료와 퇴직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연주는 새로운 집을 찾고 있었다. 서울은 너무 비쌌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인천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알아봤다. 연주는 진우에게 말했다. 바다 보러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같이 살아요. 연주의 제안에 진우는 놀란 듯했다. 정말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진우의 폐암은 다행히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어 예상보다 진행이 느렸지만 여전히 시간 제한 선고는 유효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봄이 깊어갈 무렵 연주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12층에 위치한 그 집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거실 창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는 매일 다른 표정을 지었다. 진우도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연주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첫날 밤, 그들은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흘러가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멀리 등대의 불빛이 깜빡였다.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후회하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못했나 싶어요.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진우는 요리를 잘했고 연주는 집 안을 아늑하게 꾸미는데 소질이 있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고 저녁에는 각자의 하루를 나누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진우는 종종 연주를 위해 불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만들었다. 그녀가 불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와, 닭찜이네요. 이건 프랑스식 닭찜 요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지난번에 프랑스 영화 볼 때 언급하셨잖아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연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진우는 항상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기억했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조화로웠다. 나이 든 두 사람의 관계는 젊음의 열정과는 달랐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깊었다. 당신의 모든 주름, 모든 흔적이 아름다워요. 진우의 말에 연주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암이? 좀 더 진행됐어요. 연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할 시간,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삶의 유한함을 느낄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연주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런 행복을 몰랐어요. 이제 연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인천의 작은 도서관에서 불어 동아리에 가입했고 간단한 번역 일도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의 모든 활동을 응원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꼭 번역가의 꿈을 이루세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걷고 함께 웃었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다. 6월이 되자 진우는 연주에게 작은 정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베란다에 화분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들을 심었다. 그리고 장미 한 그루도 심었다. 내가 없어도 당신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행복하게. 진우의 말에 연주는 눈물을 참았다. 함께 오래오래 살자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최대한 오래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일주일에 한 번. 연주는 몸풀기 운동 수업에 다녔다. 60대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새 얼굴이 더 환해 보여요. 진우가 말했다. 그래요. 운동 때문인가 아니요? 행복해서 그래요. 그들은 가끔 작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바닷가, 전라도, 시골 마을, 충청도, 온천.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연주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다를 닮은 푸른 보석이 달린 작은 목걸이였다. 이건 당신의 눈동자와 같은 색이에요. 매일 당신을 볼 때마다 이 색에 빠져들어요. 연주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진우에게 따뜻한 포옹을 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을이 다가올 무렵 진우의 건강이 조금 악화되었다. 그는 더 자주 피곤해했고 기침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연주와 산책을 고집했다.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아니요. 당신과 함께 바다를 보는 시간이 내게는 약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연주 씨, 이렇게 사는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이라니. 그들의 작은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벽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함께 읽는 책들, 진우가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 연주의 번역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진우는 연주를 깨웠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깜짝 선물이 있어요. 6시에 나가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연주는 호기심에 눈을 빛냈다. 진우는 예전처럼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연주를 차에 태웠다. 그들은 인천공항 근처로 향했다. 공항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근처예요. 도착한 곳은 작은 비행장이었다. 게이트에는 스카이 어드벤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옛날에 조종 면허를 땄다고 했잖아요. 여기 옛날 친구가 있어요. 진우는 연주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60대의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야, 진우야, 오랜만이다. 민수야, 잘 지냈어. 이쪽은 내 연인, 연주 씨야. 민수는 연주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진우 이 녀석이 당신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결혼하자. 갑자기 진우가 말했다. 연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네. 정식으로요. 비록 제가 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였지만 다시 결혼이라니. 어떡해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진우의 단순하고 확고한 대답에 연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결혼해요.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큰 행사도
많은 하객도 필요 없었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진우가 민수를 가리켰다. 작은 비행기로 하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연주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딸에게만 알리고 싶어요.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그들의 특별한 결혼식이 준비되었다. 수연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꼭 참석할게요. 결혼식 당일, 날씨는 완벽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비행장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꽃과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수연은 간단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를 보며 감탄했다. 연주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원피스와 작은 꽃다발을 선택했다. 진우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떨려요. 진우가 연주에게 속삭였다. 네, 조금요. 하지만 좋은 떨림이에요. 작은 비행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사람 조종사 포함 이타기에 충분했다. 좌석은 2열로 배치되어 있었고 창문은 크고 투명해서 바깥 경치가 잘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연주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설렘을 느꼈다. 땅이 점점 멀어지고 바다와 도시가 작게 보이기 시작했다. 무서우세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금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으니 괜찮아요.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높였고 곧 인천의 바다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반짝였다. 멀리 작은 섬들도 보였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이제 시작할까요? 민수가 자동 조종 장치를 설정하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진우의 오랜 친구로 특별히 이 결혼식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 간단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수연이 준비한 시를 낭독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두 개의 별처럼 서로를 비추며 더 밝게 빛났죠. 이제 하늘 위에서 모든 우주의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분의 사랑을 약속하세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진우와 연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주 보았다. 하진우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정연주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연주도 눈물을 참으며 서약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간단한 반지를 끼워주었다. 은으로 만든 심플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영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수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진우와 연주는 하늘 위에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볍게 포옹하며 서로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축하해요, 엄마. 아버 연주의 머리카락에 벚꽃 꽃잎이 내려앉았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주었다. 당신은 벚꽃보다 아름다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우는 베란다에 작은 일본식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 그릇에 작은 돌과 모래를 깔고 미니어처 소나무를 심었다.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대나무 시설도 만들었다. 당신 손재주가 정말 좋네요. 요리사 출신이니까요. 손으로 만드는 건 자신 있습니다. 6월이 되자 그들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에 도전했다. 해질녘 바다에서 수영하기였다. 인천의 조용한 해변을 찾아갔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바다는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물이 차가울 텐데.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바다로 들어갔다. 물은 예상보다 차갑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잠시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일몰을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연주에게 기쁜 소식이 왔다. 그녀가 번역한 프랑스 소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진우 씨, 내 번역본이 책으로 나온대요. 정말요? 축하해요.
진우는 연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으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히 와인을 한 병 열어 축하했다. 진우는 연주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준비했고 디저트로는 직접 만든 크렘 브릴레를 내놓았다. 가을이 오자 진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기침이 심해졌고 쉽게 피로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연주와 함께 짧은 산책을 했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10월의 어느 아침, 연주는 번역한 책의 초판본을 받았다.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역자 정연주, 진우씨. 보세요, 제 이름이 있어요. 연주는 흥분해서 침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다. 쉿, 진우씨.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내 아내가 작가가 됐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병원에 입원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호흡이 힘들어졌다. 연주는 하루 종일 그의 곁을 지켰다. 딸 수연도 병원에 와서 함께 있었다. 엄마, 조금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을래. 연주는 진우의 손을 꼭 잡은 채 그가 깨어날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진우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그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다는 쓸쓸하지만 아름다웠다. 연주씨, 네, 우리 아직 버킷리스트 다 못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진우는 버킷리스트를 가리켰다. 그 중에는 노을 보며 춤추기라는 항목이 있었다. 오늘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서쪽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그 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연주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악은 없었지만 그들의 심장 박동이 리듬이 되었다며 사랑해요. 연주씨, 나도 사랑해요. 진우씨,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진우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가끔 거실 소파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연주는 작은 트리를 꾸미고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수영과 그녀의 남편도 찾아왔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수연이 진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진우는 약하게 웃었다. 나한테 선물이 있어. 진우는 연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작은 금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해와 달이 함께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달이고 당신은 해요. 나는 사라져도 당신은 계속 빛날 거니까.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진우를 꼭 안았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12월의 마지막 날, 조용히 눈이 내리는 아침. 진우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연주의 손을 잡은 채로 그의 마지막 말은 행복했어요. 였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연주는 진우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그가 사랑했던 바다에. 수연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가 꽃집과 함께 그를 바다에 돌려보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우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연주는 이제 65세가 되었다. 그녀는 번역을 계속했고 두 번째 책도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매주 몸풀기 운동 수업에 참여했고 이웃들과 작은 독서 모임도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진우와 대화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어느 날 수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다. 그녀의 5살 아들 준호가 연주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항상 바다를 봐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 있거든.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연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얼굴이 빛나요. 그래,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된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연주는 미소 지었다. 진우가 그녀에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다. 당신은 해요. 계속 빛날 거예요. 67세의 연주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수연의 가족, 이웃들, 번역 모임 친구들이 모였다.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그녀는 소원을 빌었다. 진우 씨, 보고 있나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파티가 끝난 후 연주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 아직도 살아있어요. 진우 씨, 정말로 살아있어요. 연주는 더 이상 죽은 척 살아가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고, 웃고, 울고, 꿈꾸는 살아있는 여자였다. 진우는 그녀에게 진정한 삶을 선물했고, 그녀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난 계속 살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온전히 나로서.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읽지 않은 책들, 가보지 않은 곳들,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연주, 62세에 찾은 마지막 사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소중한 소감과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